특히 위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보조금 사용이 터무니없이 집행되었는가 하면 마구잡이로 쓰여진 흔적이 있어 지적된 바 있다. 이들은 예산 집행을 특위로 구성해 조사하자는데 하남시 의회 민주당, 통진당 의원들이 외면하고 있어 통탄할 일이다. 당초 이들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앞장선 이는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경기 동부연합 세력으로 알려진 통진당, 경기도당, 김근래 부위원장 산하의 하남시 통진당 이현심 홍미라 의원이다. 이들은 통진당과 관련된 시 예산 지원에 앞장서고 김근래와 당원 및 관계자들은 이들 단체에 주도적으로 가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남시가 지원하는 예산의 사용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하남 지역사회 주민 여론과 시대적 요구가 있기에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통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 즉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남시의회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근래와 관계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에 등을 둘러 있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는 시민사회 의혹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을 비호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라. 감사합니다. 6월 23일까지 결산검사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간 이 결산검사를 모든 부서를 총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내용을 파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기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 달에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걸 하였고 다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저희 시의원 윤재곤 의원과 김승용 의원은 지금 시의원 의정활동하면서 누누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그 다음에 또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시의회 차원에서 이 사건과 연계해서 조사를 하자는데 목적과 취지를 두고 이 특위 구성을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승영 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전체 그 행정을 다루는 부분이라 이렇게 한 개 분야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그 조사를 못해서 조사특위를 열자 그랬고요. 우리가 이 조사의 필요성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통진당 빼고는 공감을 합니다.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가 그래서 저희가 특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 측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승영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둘이 발의를 해서 동의를 절차를 밟는데 그 속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하다 동의를 안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의원 어떤 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네, 저기 CNN 공동방송의 양기준 기자입니다.
그 여기 지금 보면은 5개 단체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장난감 도서관하고 문턱 없는 밥집, 이건 도예산 지원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기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의혹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는 이 김근래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모든 조사를 받는 하남시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이 이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답변을 한다는 것은 수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이 관련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남시 조례를 제정한 사람도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이거 지원이 나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에 차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난감 도서관은 처음에 도에서 지원받은 거는 맞습니다. 도에서 한 번만 1회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하남시에서 이 장난감 도서관을 계속 지원을 받으려니까 하남시 조례가 예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당시에 통진당 이현심 의원님이 조례를 새로 발의를 해서 하남시에서 별도로 다 예산이 지원해 나가는 단체고요. 특별히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과거에 그 언론에도 많이 말이 많습니다만은 과거에 기존에 있는 단체는 의제 20일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단체는 맞습니다. 또 나머지 문턱 없는 밥집, 장난감 도서관, 푸른 공동체는 지금 김근래 통진당 당시의 시장 후보와 같이 단일화해서 당선된 이후에 새롭게 지원이 나가는 단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기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최철규 도의원, 윤태규 도의원과 함께 지난주에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많은 네거티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원, 도의원들은 지금 1심 단결해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에 대해 변호사와 지금 다각도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진당 그분이 통진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요.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지금 저희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모든 것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 되게 되면은 곧바로 앞으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고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형에 대해서 그건 이 자리에서 기자님들한테 정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언론에서 그러면 왜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 시에 막지 못했나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새누리당 의원은 둘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과거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김승용 의원과 본 의원께서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다. 일부는 너무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두 의원이 상당히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예산 심의를 해봤자
저희 새누리당 의원은 들러리밖에 안 되는 그러한 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를 아예 불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까지도 앞장을 서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한계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우리 기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뉴스원 이성환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일부 공직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특정인들에 대해 비방하고 그 허위 사실을 홍보하라고 이러한 정황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 새누리당 시도위원들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 시간 이후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이거 뭐 선관위에다가 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수사한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선관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겠습니다. 네, 이좀 예, 뉴시스 이병훈 기자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특위 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특위 구성이 안 된다면 이 사용 내역들을 어떻게 밝혀내실 건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검찰에서도 강력하게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의 임무와 역할은 바로 시민에게 올바른 하남시 행정, 하남시 돌아가는 예산 이런 걸 알려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재군 의원과 제가 다시 한번 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이렇게 시민들을 맡게 하면 아마 시민들께서 자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오늘 이 기자회견이 나가면은 민주당 시의원과 통합진보당 시의원은 우리 의견에 동의해 줄 거라 믿습니다. 영동방송의 양재준 기자인데요. 네. 의제 20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0년하고 2011년 당시의 예산을 보면 네. 한나라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네. 보니까 2억 3천에 2010년, 2011년에는 1억 9천이에요. 현재 같은 경우 1억 6천8백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 원래 이 의제 예산은 시 집행부가 먼저 예산 편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부서로 내려갑니다. 예산부서로. 그럼 예산부서에서 1차 삭감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도 또다시 이 예산이 날라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군 의원과 저는 이 예산이 최초에 의회에 올라온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과다하다. 모든 예산이 잘못 집행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아니, 그 참고적으로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의제 20일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 갖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이나 예산 편성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를 저희가 따지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볼 때는 사업 예산의 적정한가 또 그 의제 20일 총 예산의 규모가 맞는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의제 20일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의제 20일도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과거 의제21 활동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은 과거에는 그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4개 분과를 주위원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그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의제21이 탄생하면서 10여 개 분과로 다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의제21, 조용히 하세요. 의제21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 위원들을 그 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수당을. 그래서 그 수당을 예산이 과거 예산보다 수당 예산이 많이 더 축적이 됐고요. 또 의제21 회장이 해외 순방 시차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예산이 과도하게 좀 올라와 있고요. 또 나머지 기타 소소한 항공비라든가 일반 사업 말고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고 잘못되어 있다 해서 예산 심의 시에 다뤘던 것입니다.